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다고 여기는 감정, 그 사랑이 어쩌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환상을 설계한 것이 다름 아닌 그저 종족을 보존하려는 맹목적인 의지 때문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가장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사랑의 본질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사랑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의 영감이 되어왔고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로 여겨지죠. 첫눈에 반하는 운명적인 만남부터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결혼까지 우리는 사랑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자 순수한 감정의 발현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 이 모든 낭만적인 이상에 차가운 비수를 꽂았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로 고독한 서재에 앉아 인간 존재의 심연을 파고들었죠. 그의 사상은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와 비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이성이나 행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지의 관점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해부하기 시작했죠. 왜 그토록 아름답게만 보이던 사랑을 이토록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시선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던져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 바로 맹목적인 삶의 의지, 즉 생존 의지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종족을 보존하려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의지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도 교묘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강렬한 이끌림, 가슴 설레는 로맨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종족 번식이라는 의지의 목적을 위한 위장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특정 상대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유의지의 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와 가장 적절한 유전자를 가진 상대를 선택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키 크고 건강한 여성에게 끌린다면 이는 단순히 미적 취향을 넘어 건강한 후손을 얻으려는 의지의 은밀한 지시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체격이 약한 남성이 건장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지적인 여성이 자신보다 단순한 남성에게 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부족한 유전적 요소를 상대방을 통해 보완하려는 의지의 계산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종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의지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생물학적 목적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지적인 충격과 함께 불편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었던 감정의 영역마저도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과연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었던 감정의 영역마저도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과연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사랑이 단지 종족 번식을 위한 의지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쇼펜하우어의 냉엄한 시선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깊은 회의감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렬했던 연애 감정의 불꽃이 사그라지고 결혼이라는 현실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의 환상이 깨지는 비극적인 순간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맹목적인 의지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더 이상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마치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안내판처럼 말이죠. 결혼을 생각해 볼까요? 많은 이들이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여기며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역시 의지가 설계한 교묘한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결혼은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종족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의지는 남녀가 서로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하여 결혼에 이르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한 후에는 더 이상 그 강렬한 감정을 유지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격정적이었던 사랑은 어느새 무미건조한 의무감으로 변질되고 한때 눈부시게 빛나던 환상은 차가운 현실의 민낯을 드러내고 맙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의지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혹은 그 목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끝나는 셈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에 대한 냉담함과 환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 얻으려 했던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깊은 고통과 실망감에 휩싸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화려한 무대 위에 가면무도회가 끝나고 모두가 자신의 평범한 얼굴로 돌아가 텅 빈 무대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은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비참함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 사랑 자체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대한 힘의 도구였으니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헌신과 희생이 사실은 종족 번식이라는 냉혹한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불안감마저 안겨줍니다. 내가 느꼈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감정마저도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한낱 꼭두각시 노름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죠. 사랑의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과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혼 후 찾아오는 권태와 불행을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파악했는데요.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은 잠시 동안 의지가 인간을 속이기 위해 부여한 환각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 환각이 사라진 후 인간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고통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시선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 배우자와의 갈등,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린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바로 이러한 의지의 본질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 얻으려 했던 영원한 행복은 결국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한낱 부질없는 꿈에 불과했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줍니다. 사랑이 비극으로 기결되는 역설은 인간이 의지의 맹목적인 지배 아래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깊은 바닥에 드리워진 어둡고 불편한 그림자를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비극적인 운명을 직시하게 될까요? 사랑이 단지 종족 보존을 위한 의지의 교묘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쇼펜하우어의 냉엄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인간관계, 특히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마저 그 의미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뜨거운 열정과 맹목적인 감정으로 시작되었던 사랑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고 나면 시간이 흐르며 그 감정의 유효기간이 서서히 끝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하죠. 처음의 환희와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냉담함과 깊은 환멸만이 남게 될 때 개인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더불어 근원적인 존재론적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아 헤매던 인간의 노력이 결국 얼마나 비극적인 역설로 기결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마치 화려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던 무도회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홀에 홀로 남겨진 듯한 무미건조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있지만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는 부부의 무표정한 얼굴,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찼던 집안을 채우는 묵직한 침묵은 바로 이러한 환멸과 공허함의 상징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찬란하게 피어났던 꽃이 시들어가고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모래성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듯 사랑의 유한함은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초상화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둡고 고독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처럼 사랑의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더욱 비극적으로 직시하게 됩니다. 사랑이 주는 달콤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 숨겨진 의지의 맹목적인 본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쩌면 한없이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잠시의 행복을 선물했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고독과 절망을 안겨주는 잔인한 역설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비극적인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사랑관이 마냥 절망적인 비관론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환멸과 비극적인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하죠. 눈앞을 가리던 환상이 거치고 의지의 맹목적인 힘을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더 성숙하고 현실적인 관계를 맺을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의 본질을 정직하게 직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깊은 통찰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어 모든 사물을 명확하게 비추듯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복잡했던 실타래를 서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져서 페이지마다 새겨진 의미심장한 구절들은 우리가 맹목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를 통제하며 더 깊이 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이의 얼굴에 이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듯이 사랑의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의 아름다운 환상이 사실은 종족 보존의 의지라는 거대한 맹목적 힘에 의해 교묘하게 설계된 도구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사랑 경험과 교차하며 강렬한 지적 충격과 함께 깊은 감정적 혼란을 동시에 안겨줄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굳게 믿었던 모든 낭만적인 순간들이 어쩌면 거대한 운명의 장난 속 한 장면일 수 있다는 비극적 깨달음이 바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며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이 비관적인 사랑관을 단순히 부정하고 외면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냉철한 시선 속에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사랑의 또 다른 얼굴,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성찰의 가능성을 발견해야 할까요?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며 그의 철학이 현대인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성찰해볼 여운을 남겨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이 사랑을 넘어 다른 인간 행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다음 기회에 함께 탐구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